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제 가을에서 이제 겨울이 확실히 입동이 저번 주에 지나고 나서 요번 주에는 좀 많이 추웠죠.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절기라는 게, 우리 조상들의 절기라는 게 참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좀만 지나보면 맞아요. 진짜 지혜로워요. 옛날에 어떻게 그런 절기들을 딱딱딱 잡았을까? 그죠? 뭐 옛날에 무슨 뭐 통계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그죠? 되게 신기해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뭐 겨울은 또 추워야 제맛이잖아. 그죠? 여름은 또 더워야 제맛이고, 겨울이 따뜻하면 문제잖아요. 또 여름이 또 추우면 그것도 문제고, 기상이변. 그죠? 그러니까 겨울은 또 추워야 제맛이고, 여름은 좀 따뜻해야, 또 더워야 제맛이듯이 이제 좀 추워지는 거 너무 싫어하지 말자고요. 온난화 무섭잖아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는 2대입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들고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항상 상품 드리고 있어요. 저번 주에 어떤 분 되셨나요? 볼까요? 네! 4013님하고 8507님, 343, 번호 좋다. 3분, 집으로 오늘도 역시 상품권 배달될 거고요. 오늘도 역시 뽑히신 분들,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역시 상품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뭐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딴 때, 이 반장님 통화가 안 돼요. 딴 때 당연히 안 되죠.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시면요. 전화 잘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오늘 빨리빨리 해서 1명이라도 더 해드려야 돼요. 그죠? 요즘 뭐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잠시 후에 저는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저 부천에 사는 남숙이 엄마예요. 부천이요? 네. 남숙이? 네. 남숙이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44세요. 몇 세요? 44. 44? 네. 예. 44는 16이죠. 주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이제 1년 됐어요. 아직 줄이. 1년이요? 네. 그래요. 우리 남숙이 어머님. 남숙이 어머님 44살, 40대 중반이면은 특히나 요즘은 안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아서 그런데, 워낙 보통 그 주부님들은 요맘때 되면은 되게 많이 걱정들 하잖아요. 김장. 그죠? 괜찮아요. 하세요? 전 안 해요. 안 해요. 언제? 근데 워낙 하시다가 안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쭉 안 하셨어요, 보통? 어떻게 했었어요? 저는 아직 어머니가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때나 막 이럴 때만 해도 김장이라는 걸 꼭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은 김장 안 하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근데 김장김치의 맛을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요, 남숙이 어머님. 일단 먼저 남숙이 어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 지금 신성 ENG. 신성현지 매수가 얼마요? 3,130원에 20%. 네. 그다음에 원유홀딩스. 예. 6,700원에 30%. 네. 박셀바이오. 예. 7,700원에 20%. 예. 키네마스터 22,600원에 15%요. 한번 제가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네. 계좌가 어떤가 먼저. 그래요. 1년 되셨는데 주식이 되게 좀 화려하세요. 종목이. 왜냐하면 종목군들이 좀 많이 화려하고 한데 이게 참 그래요. 좋아요. 일단 먼저 이 반장한테 전 먼저 제가 이거부터 궁금해요. 포트를 이렇게 꾸미신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종목들 이런 식으로 배열하신 이유가? 포트를? 바이오주 하나, 그다음에 반도체 하나 뭐 이렇게 아, 하다 그런 보니까 식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 아니요. 뭐 좋아요. 괜찮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원익홀딩스요. 어느 거요? 원익홀딩스요. 아, 원익이요? 원익. 네. 원익홀딩스. 네.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너무 전 이거 6천 원은 안 깨질 줄 알았는데 빠지더니 계속 내려가가지고. 아, 6천 원 안 깨질까? 근데 벌써 뭐 4천 원대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4천. 일단 원익홀딩스 그러면 6천 원 정도, 6,700원 정도 매수가면은 거의 최고점에서 사셨네요. 그죠? 예, 요것도 살짝 조금 추가 매수를 한 건데. 아, 추가 매수. 예. 근데 추가 매수 하는 거 버릇 솔직하게 한 1년 되셨잖아요. 추가 매수 하는 버릇 그걸로 해서 몇 번 처음에 한두 번 드셨죠? 예, 이거. 반장님. 제가 잘 알죠? 예. 그게 왜냐면은 예. 특히나 제가 이렇게 1년 하시고 뭐 1년 반 됐다 뭐 이렇게 특히 동학개미라고 우리 하시는 주린이들 보면은요. 지금 현재 자기가 처음에 했을 때 성공했던 방법을 굉장히 신뢰하세요. 맹신하세요. 그리고 그 방법이 계속 통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의심 없이 또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게 너무너무 위험하고 안 좋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 때가 많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보통 이 물 타는 거를 함부로 개인들이 하셔요. 근데 실은 옛날에는 이게 이 버블장이 오기 전에는 함부로 물 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래도 이게 어느 정도 수긍이 됐어요. 근데 요즘 특히나 동학개미 하신 이후부터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 그때 막 버블 생길 때는 막 물 타가지고 막 오히려 막 수익 좀 더 늘려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릇이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버릇을 잘 바꾸셔야 되는데 일단은 원익홀딩스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을 좀 좋게 보셨어요? 제가 이거 원익 라인 중에 이제 원익 QNC하고 IPS를 누구 이제 얘기를 듣고 샀다가 수익을 좀 많이 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차트를 그때는 볼 줄 몰라가지고 되게 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익에다 이제 이 원익 홀딩스를 사게 된 거죠. 지주회사라고 지주회사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렸네요. 근데 지주회사라는 거는 실은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남수기 어머님한테 하나를 고쳐드릴 거예요. 지주회사라는 게 보통은 매력이 있어요? 어때요? 왜 원익 IPS나 차라리 뭐 원익 QNC라든지 뭐 이런 걸 그냥 사버리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얘네가 실은 자기네 사업도 해요. 원익이 지주사지만 자기네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지주사라는 게 있고 순수 지주사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아세요 혹시? 아니요. 아, 잘 모르세요? 순수 지주사라는 건 뭐냐면 지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애들이 벌어와. 그래서 애들이 벌어오는 것만으로 먹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수 지주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는 무직이야. 근데 밑에 돈을 벌어다 주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벌어오는 거 갖고 먹고 살아. 이게 순수 지주사예요. 근데 사업 지주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밑에 애들이 돈을 벌어다 주지만 자기도 소일거리로 가서 조금씩 돈을 벌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요걸 사업 지주사라 그래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순수 지주사가 아니라 사업 지주사예요. 자기도 하는 게 좀 있어요. 있긴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 자기네 뭡니까? 원익 IPS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워낙 이런 원익 이쪽 애들이 벌어다 주는 걸 가지고 워낙 이 먹고 사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아세요. 그러면 일단은 원익 만약에 그쪽에서 지금 아까 원익 IPS 이런 걸로 수익 많이 나셨다 그랬죠, 작년에. 예. 그러면 그냥 원익 IPS를 차라리 사시는 게 낫지. 왜 굳이 원익 이 지주사인 얘를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 얘는 지주사는 좀 어떻게 이 본 회사보다 조금 더 약하거든요.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 그거 혹시 모르셨어요? 예, 제가 그때 몰라가지고 이거 싸니까 요것만 싼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러면은 전에도 한번 슬쩍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주식을 오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차트란 얘기 하셨죠, 그죠? 네. 차트를 볼 줄 몰라서라는 말 하셨잖아, 그죠? 예. 차트는요,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차트라는 걸 막말로 볼 줄 몰라도 돼요. 볼 줄 몰라도 돼요, 진짜로. 제가 옛날에 기관에서 매니저 할 때도 우리 기관 그 대표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저희가 그 운영팀 이런 사람들이 모니터 옛날에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시세판을 보잖아요. 시세, 주식 차트. 예. 그러면요 막 혼내세요. 그 왜 혼내냐 하면은 야, 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서 사는 건데 차트에 흔들려서 팔 거면은 너 그거 가치 보고 산 거 맞아? 그게 투자한 거야? 매매지? 야, 네가 보고 안 보고가 뭐가 중요해? 이러세요, 진짜로. 아니, 네가 봐가지고 떨어질 주식이라면 그럼 그런 주식을 왜 사? 맞잖아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반장님. 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막 차트 보면서 매일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켜봐야지만 안심할 수 있는 주식이면 그거 주식이에요? 그거 안 사는 게 낫잖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주식 환자야, 환자. 시간만 남은 이거 들여다봐. 아니, 다들 주식 환자들이야. 중독이야, 중독. 아니, 여러분들 봐서 떨어질 주식이면 그거 사지 마. 그게 주식이에요? 그게 걸레지? 사지 마세요, 그런 주식이라면. 왜?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올라갈 주식은 올라가요.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떨어질 주식은 떨어져. 가치가 없으면. 근데 그거 보고 막 하고 있어. 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따지지도 않아. 흐름만 보고 대충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거 안 돼요, 우리 개미 투자자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져요, 점점 주식시장.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것도 차트 그 부분은 앞으로 고치세요. 절대 예. 차트는 그 차트 보고 뭐 이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약간의 도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 보고 주식을 한다는 거는 그건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 그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 순수 이 지주회사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나중을 위해서라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항상 지주사가 본 회사들, 자회사 있잖아요. 진짜로 돈을 벌어다 주는 애들보다 우리나라는 이 지주사 애들이 항상 디스카운팅을 당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일찍부터 상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을 해서요. 쉽게 말하면 순환 출자 우리나라 옛날에 되게 심했는데 요즘 지주사로 순환 출자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고쳐진 건 아세요 혹시? 남순이 어머니 아니요. 그거 잘 모르세요? 예. 옛날에 혹시 순환 출자라 그래가지고 재벌들이 실은 조금 돈 투자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돈은 조금 투자했는데 서로 출자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막기식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룹을 경영한다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못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순환 출자라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래가지고 지주사로 해서 투명하게 해라 이래가지고 이걸 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 순환 출자가 많이 돼 있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순환 출자를 못하게 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고 자회사의 이 가치가 거의 그대로 다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환 출자를 워낙 몇십 년 동안 하던 애들을 뭐 5년, 10년 전부터 지주사 제도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그냥 지주사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기.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주식을 하시면서 지주사는 그냥 디스카운트가 좀 되나? 이래요. 그게 실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블 카운트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더블 카운팅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서도 이 애가 가치가 계산됐으면 이제 한번 계산됐으면 빼버려야 되는데 요번에 계산됐던 애가 다음에 또 한 번이 계산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계산이 막 2번, 3번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외국하고 틀리게. 그래서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쉽게 말하면 디스카운팅을 해서 봐주는 게 맞아요.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주사가 디스카운팅 되는 게 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워낙은 우리나라는 디스카운팅해서 했는 게 워낙은 맞아요. 근데 이제 점점 앞으로는 이게 줄어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블 카운팅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방송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은 좀 다시 공부하시고 하세요. 그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게 더블 카운팅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지주 사는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본회사를 사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뭔 말인지 가 되세요? 만약에 원익 IPS가 좋을 것 같아. 그럼 원익 IPS의 상승력이 더 좋아요. 뭔 말인지가 되시죠? 예. 그리고 홀딩스는 야 진짜 나중에 너무 하나도 오른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회사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많이 올랐다고 칠게. 근데 지주사는 거의 이렇게 계속 거의 하나도 오른 게 없어. 그러면 아무리 얘가 디스카운팅 된다 그래도 자회사들 돈 벌어온 애가 이만큼 많이 올랐으면 지주사는 어때요? 조금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좀 오르겠죠?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원익 IPS를 지금 켜놨냐면 만약에 원익이 좋았으면 원익 IPS, 그러니까 메모리나 비메모리 쪽에 만약에 혜택을 본다. 이래서 원익 쪽 하시는 분들, 제가 낙폭과대로 건드리는 분들이 있는 거 아는데 차라리 그럼 원익 IPS를 노리시는 게 나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왜냐면 이게 원익 홀딩스가 얘보다 나을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이 좀 더 들어올 거다? 글쎄요, 여러분들 배당이 얼마나 더 들어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배당 때문에 이 주식이 확확 올라갈 주식은 아니에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주사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빠지잖아요. 그럼 자회사보다 반등이 훨씬 느려요. 작고.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원익홀딩스를 왜 잘못 건드리신지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게 훨씬 느려요. 이거 주봉으로 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주봉으로 제가 이게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런 주식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주봉으로 보시면요. 2017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에 주가가 빡 빠져요. 빠지다가 작년 말부터 주가가 한번 반등해요. 그러다 이번에 다시 빠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빠졌다가 반등한 애가 다시 빠지잖아요. 그럼 이런 애는 꽤 고생합니다. 몇 년은 고생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차라리 여기서 이게 그냥 올라갔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빠지다가 차라리 기든가.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기대를 해요. 근데 빠지다가 올랐다가 다시 빠져버리잖아요. 주봉으로 크게 봤을 때 몇 년의 흐름을. 그럼 얘는 몇 년은 시세 못 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원익홀딩스는요.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나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이게 뭐 그렇다고 그러면 원익홀딩스가 막 저기 뭐 저 밑으로 주가가 막 밑으로 내려가냐 아주 심하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기 어디에서 뭐 좀 더 내려가더라도 다시 반등하고 막 이러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상승을 저도 몇 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건 바꾸신 게 맞고 그리고 키네마스터인데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22,600원인데 이거 요번에 사셨어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이거 좀 산지 됐어요. 언제 사셨어요? 올 초에 사가지고 이것도 물을 조금 타서 비중이 늘어버린 게 있어요. 제가 혹시 저희 방송 보시면 제가 소순 주식 사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사지 말라. 절대 사지 말라 그래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반사님 방송 보고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시청자 위한 방송하는 거 믿겠죠, 이제? 네, 알죠. 진짜 사심 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먹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깨지면 이런 거 다 제가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회사를 제가 그 전에도 탐방을 갔던 회사예요. 제가 그래서 이 회사를 아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동영상 그 웹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네 그 지분 뭐 넘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빠졌잖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실은 이게 이런 게 없었으면 차라리 나중에 천천히 해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주식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로만 보면 이런 걸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얘네 같은 경우에 이게 동영상 웹인데 이 유튜브 웹 저거 해주는 애들이에요. 유튜브 웹에서 이거 웹 이쁘게 올리고 막 이러는 애들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 그나마 제가 그때 좋게 봤던 건 뭐냐면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BP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어. 근데 그 비용만 초기 비용인데 그 비용을 처음에 뽑는 것까지가 어려워, 회사가. 근데 그 이후부터는 다 수익이야. 다 수익으로 돌아가 버려. 영업이익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주가가 흐름을 타버리면 그런 매력이 품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게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넘기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얘 이제 주식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 가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건 회사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차트 보고 들어갔다는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하시라는 거야. 회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냥
용감하게 해서 주식 버는 거는 그 작년하고 올 초까지였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죽어도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이거 빠져나오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 앞으로 뭐 수익이 안 나는 구조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22,600원. 이게 근데 갖고 계셔도 뭐 그렇게 아주 매력적일 거는 없어요. 이 키네마스터라는 게.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이라도 반등 나오시면 그냥 털고 나오시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박셀바이오인가요? 박셀바이오도 같은 경우에도 7만 얼마였나요? 7만 7천 원이었나요? 박셀바이오? 이거 박셀바이오 제가 전에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박셀바이오 물리신 분들이 그때도 제가 기억나요. 진짜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주식 반등 하나. 제가 그때 아마 상담했을 때가 이거 올 상반기 이때 언제인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가 박셀바이오 이거 물리신 분들 아마 상당히 고생하실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주가 계속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게 왜냐면 매력이 없어요. 이 회사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아시잖아요. 12월, 1월에 막 그때 흐름 보고 그냥 그때 한번 재수 좋아서 오른 거예요. 이 회사. 그때도 제가 아마 그대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회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전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왜냐면 이런 회사 보세요. 이거 진짜 이거 뭐 큰 재료 터지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 못 올라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교체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1년 된 분이 가져갈 주식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예, 꼭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신성EN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도 보세요. 이제 보이실 거예요. 쭉 올라갔다가 어때요? 점점 빠지고 있죠. 예. 그럼 얘가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해요. 쉽지 않겠죠? 네. 그러면 얘도 반등 조금이라도 나오거나 아니면 얘는 더 밀릴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서 웬만하면 이것도 현금. 그러니까 제가 왜 차라리 오히려 우리 남승희 어머님은 그냥 차라리 현금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냐면 오히려 남승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잘못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현금 가지고 일단은 빨리 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 방송 계속 보시면서 일단은 주식이라는 걸 어떻게 투자라는 걸 최소한 어떻게는 해야겠구나. 주식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는 걸 먼저 느끼시고 움직이셔도 돼요. 나중에. 아시겠죠? 왜냐? 현금 갖고 있다고 남승희 어머님한테 왜 현금 갖고 있어요? 빨리 내놔! 이러는 사람 없어요. 아시겠죠? 쫓길 필요 없어요. 현금이라는 거 아주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트 보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좀 매몰찬 얘기가 될 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를 가죠. 오늘 창원을 갑니다. 근데 오늘 창원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을 뵙는데요. 오늘은 강의가 2부로 되는 거 아시죠? 60명씩 2부. 2시부터 3시 20분, 3시 반부터 4시 50분 이렇게 해서 선착순으로 120명까지만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건 거리두기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켜야 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명만 오늘 하니까요. 오늘은 좀 그래도 시간이 좀 길어요, 강의가. 그죠? 3부로 할 때보다. 그러니까 좀 더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제가 힌트 드렸죠. 중부로 간다고. 다음 주에 바로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으로 가는데요. 여기는 좀 넓은 데를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99명씩 오후 12시부터 하는데 99명씩. 아마 이게 중부권이나 여기에선 올해 하는 강의 중에 아마 이 강의가 제일 그나마 클 것 같아요. 글쎄 뭐 세부로 하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2개 부스로 99명씩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김해 사는 신홍기라고 합니다. 신홍기님 반갑습니다. 홍기님.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60대 초반입니다. 60대 초반. 주식 경력은요?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네. 그래요. 일단 홍기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 삼성 매수가 얼마요? 52,000원. 비중이요? 40%. 네. 불러주세요. 현대모비스. 모비스요. 예. 307,000원. 예. 10%. 네.
종건당 네. 13만 5천 원 네. 10%, 네. KTNG 예. 8만 1천 원 예. 10% 네. 이렇습니다. 전부 다 거래소 쪽에 큰 종목들을 위주로만 갖고 계시네요. 뭐 처음이다 보니까 아니 뭐 그것도 좀 좋아요. 그런 안전하게 것도. 간다고요. 예. 예, 괜히 어설프게 모르는 종목들 막 함부로 건드리는 것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좋으신 거예요. 예, 일단은. 일단은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40%가 되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처음에 100%로 동학개미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반장님 말씀 듣고 30% 한번 팔고 또 30% 팔고 남은 게 40%입니다. 아우, 잘하셨죠? 예, 말 진짜 듣기.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래도 잘 따라주시면 제가 그런 방송하는 보람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그래요. 어떤 부분이 예, 그래서 궁금하세요? 이걸- 삼성전자. 이걸 뭐 이제- 많은 보니까 저희 방송 열심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이걸 또 나머지 팔아볼까 아니면 지금 또 기다려볼까. 반장님 기다려볼까? 말씀처럼 저 갭이 뭐 또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여기 예, 보면 그런 예, 것 갭이 때문에 있어서 생각이 많이 났어. 저는 일단은 다른 분이라면 몰라도 일단은 저는 지금 100%에서 60%로 팔고 40%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갭도 이야기를 드렸을 때 어차피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그냥 처음에 40%만 갖고 계셔. 그럼 전 이거 분명히 어느 정도 비중 줄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100%에서 줄여놓은 거잖아. 예.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이해하셔야지. 이 반장 이거 왜 저때 틀리고 이때 아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저는 홍기님을 위주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기님한테 맞는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뭔 말인지 네. 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이건 그런 거지.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뭐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제가 올 상반기에 아마 제가 방송할 때마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아는 뭐 이 분들이나 친척 뭐 이런 분들 중에 삼성전자를 뭐 몇 년을 두고 사놓으면 안 되냐 그래서 뭐 자식 중에 뭐 사놓으면 안 되냐 그래서 왜 자식하고 싸울 일이 있으세요? 내가 그런다고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저 지금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삼성전자를 싸다고 보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왜 쟤는 왜 삼성전자를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될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쪽에 자꾸 뭐 메모리 뭐 D램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는데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투자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투자한다고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전 그게 더 궁금해요. 아니 삼성전자가 투자하면 반드시 뭐 비메모리 쪽은 뭐 다 그냥 열려 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메모리는 이제 삼성전자가 늘릴 만큼 늘렸어요. 이제 메모리 점유율은 더 이상 늘리기가 어려워요. 예. 이제는 더 이상 늘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삼성이 자꾸 비메모리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비메모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메모리 시장은 워낙 메모리보다 훨씬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메모리는 삼성보다 더 옛날부터 더 꽉 잡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깡패들이 말하면 우리가 자기 구역 나와바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네. 그 나와바리 그 구역이 훨씬 더 빵빵한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근데 뭐 갑자기 뭐 딱 나타나면은 김두관 같이 뭐 다 착착착해?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게 여러분들 왜 비메모리 쪽에 삼성이 투자를 한다 그래서 왜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무조건 넓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비메모리 쪽은 그러니까 메모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지금 확고하게 굳어져 있어요. TSMC라는 아주 절대적인 일강이 뭐 파운드리 쪽은 꽉 잡고 있고요. 인텔 꽉 잡고 있고요. 뭐 다 잡고 있어요. 근데 삼성이 거기서 뭐 투자하면 걔네들은 투자 안 해요. 걔네들도 지금 뭐 그 이상으로 투자하고 막 같이 하는데 맞불러 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될 요인이 뭔지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꾸들 삼성이 뭐 투자하면 올라가면 뭐 시장 점유율 해가지고 근데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서 삼성이 100% 투자한다 그래서 뭐 다 투자하는 쪽은 다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올라가야 된다? 글쎄요,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좋게 계속 봤던 거고 실은 전 이 상승도 정말 그때 시장의 유동성하고 뭐
그때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서 뭐 그때가 딱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게 올라갔던 진짜 어떻게 보면 삼성한테 천우신조 같은 상승이었기 때문에 전 이 상승이 삼성한테는 글쎄 이런 상승이 또 나올까 저는 웬만해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갭은 어느 정도 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갭을 솔직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장님 갭을 왜 빨리 안 메꿔요? 라는데 솔직히 갭은요 빨리 메꿀 수도 있고요. 진짜 나중에 뭐 쭉 빠졌다가 진짜 몇 년 뒤에 메꿀 수도 있고요. 그건 몰라요. 그것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반장이 갭 메꾸러 올라갈까? 아니요.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 여기도 지금 갭이 꽤 있거든요. 밑에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 위에 갭을 요번에 무조건 상승으로 메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밑으로 메꿨다가요. 진짜 막말로 여러분들 어떤 거는요. 5년, 10년 뒤에 메꾸는 갭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 아니 그럼 밑에 갭들은 갭 아니야? 밑에도 갭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홍기님한테 100%에서 지분을 줄여놨기 때문에 예. 지금 좀 더 지켜보자는 거지. 만약에 홍기님이 만약에 그냥 40% 올로 다 들고 있어서 그럼 전 100% 지분 그 비중 줄이자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좀 줄여볼까요? 그런데 지금 당장 줄이기는 약간 여기에서 아직 그래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홍기님은 보니까 저희 방송 꾸준히 보셨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예. 지금 당장 막 급하게 막 이러진 말자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자고요. 아시겠죠? 제 말의 예. 포인트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만 원 정도 되는데 30만 7천 원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더 이상 반등을 못 해주고 있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반등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 모비스 같은 경우에 근데 10%인데 뭐 요거는 그냥 갖고 계셔도 뭐 특별히 비중이 많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아주 뭐 위험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모비스 같은 경우에 뭐 여차하면 파셔도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쭉쭉 올라올 주식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갖고 계셔도 되고 파셔도 되고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 예. KTNG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조금 지금 반등은 조금 하더라고요. 반등은 좀 하는데 KTNG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반등을 해도 이게 워낙 무거운 주식이에요. 실은 이거 개인들한테 예. 되게 안 어울리는 주식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익 좀 나오면 나오세요. KTNG가 막 올라갈 일이 그렇게 쉽게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요건 그냥 예, 좀 수익 나면은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들고 있어봤자 어떻게 보면 속 터져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종근당인데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13만 5천 원인데 얘 같은 예. 경우에는 일단 다시 빠질 만큼 이제 빠졌어요. 근데 종근당은 이렇게 빠지면 오히려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종근당이나 예. 이런 제약 쪽이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약이나 바이오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제약이나 바이오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되는 분야 중에는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된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쫙 오르죠. 그러고 나면 뭐 2년이고 3년이고 쉬는 시간을 가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쫙 올랐을 때 관심을 갖거든. 그러니까 맨날 물리는 거야. 좀 먹다가. 오히려 많이 이제 어느 정도 빠져서 2년, 3년을 쉬었어. 그러고 이제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면서 막 흘러. 이제 뭐 옆으로 기어. 실은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제약 바이오는 그럴 때 관심 갖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네네. 실은 제약 바이오는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관심 가지라는 게 아니라 아직 조금 더 이제 뭐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막 이렇게 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질 때 사람들의 그래서 별 볼 일 없을 때 그럴 때 오히려 관심 갖고 하면은요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 수익 나요. 왜냐면 제약이나 바이오는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이미 뺄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이 뭐 고령화되고 있는데 노령화되고 있고 계속 이쪽은 발전할 텐데 어떻게 제약이 계속 쭉쭉 빠집니까?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타이밍과 공격하는 타이밍을 몰라. 이렇게 다 올랐을 때 들어가. 그러니까 맨날 물리고 깨지는 거야. 실은 편하게 나중에 먹어도 되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 그거 참고하셔서 나중에 뭐 진짜 뭐 내년이나 후년쯤에 뭐 요게 계속 주가가 이 정도로 별로는 없다. 그럼 오히려 그럴 때 조금 더 사모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자, 내 종목 상담해드렸고 우리 홍기님은 방송 열심히 보시는 분 같아서 앞으로도 좀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많은 힌트 얻으셔서 도움 많이 받으세요. 홍기님.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창원을 갑니다. 2시부터 창원 컨벤션에서 하는데요. 60명씩 두 부스로 나눕니다. 그래서 1번부터 60번까지가 1부를 들어오시고요. 61번부터 120번까지가 2부를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뭐 선착순으로 해서 다 펴 나가면 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시간 맞춰서 오면 되겠다? 글쎄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시간이 딴 때는 50분 강의였는데 오늘은 1시간 20분 강의이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또 색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강남구에 사는 현지원이라고 합니다. 현 여사님. 네. 그래. 현 여사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80이에요. 80이요? 네. 어우, 정정하시다. 현 여사님, 저기는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네. 강남. 그 강남에 사신 지는 오래되셨고? 네. 몇 년부터 사셨는데? 한 40년 살은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살 때 거의 비슷하게 겪었. 그럼 그때 거기 배 봐시고 막 양재천에서. 네, 배 가지고 막 진흙 빠시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기억하시네. 아니, 저도 네. 그때부터 강남에 살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 압구정동 거기가 압구정동 있는데 거기 로데오 거리 있는 데가 공터였거든요, 옛날에. 배밭 네. 뒤에. 그래서 어렸을 때 거기서 막 공 차고 이랬어요. 로데오 거리에서 진짜로. 네. 거기 공터여가지고. 근데 사람들 그 얘기하면 거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진짜 그랬거든요. 진흙밭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반갑네. 그래요, 우리 현 여사님. 일단 현 여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LG 생활건강 157만 원에 15%고요. 예, 사마페인트 13,700원에 20%고요. 예, 한원 시스템 17,200원에 20%고요. 예. 삼성 SDI 72,600원에 726,000원에 20%. 예. 이렇게입니까? 그렇게 네.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거를 해드려야겠죠. 일단은 네. 먼저 어떤 주식이 오늘 이 반장한테 제일 물어보고 싶으셨어요? LG 생활건강이요. LG 생활건강. 네. LG 생활건강.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조금 몇 프로 좀 더 살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게 궁금하셔서요. 네.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어요. 왜 주봉을 켜놨냐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월봉으로 보셔도 이게 더 보일 만한 회사인데 월봉으로 보시면요.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이후부터 한번 주식을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LG생활건강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관련된 회사 중에 이렇게 주식이 계속 올라오는 회사는 없습니다. LG생활건강이 네. 유일해요. 근데 네. 그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차성용 매직이라 그래서 거기 경영자죠. 예. 그 경영자 차성용 씨가 엄청난 이 차성용 매직이라고 해서 장사를 잘하고 있다, 계속 사업을. 그래서 다른 화장품 회사들이 다 어려운데 LG생활건강만 그런다 했는데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장품 회사들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예, 왜냐하면 화장품이 안 돼도 다른 걸 갖고 먹고 살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음료 아시죠? 예, 음료라든지 뭐예요? 생활용품, 그죠? 예, 이런 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 물론 더 규모가 크지만 다른 애들 가지고도 화장품이 안 될 때 충분히 먹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10년 이상을 쭉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실은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월봉을 켜놓은 이유도 그거예요. 뭐냐면 실은 이게 지금 꺾이는 게 굉장히 커 보이긴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조정 중에 하나라고 현재는 보셔야 돼요. 그럼 반장님 여기서 이게 조정받고 물론 무조건 올라갑니까? 저는 솔직히 그건 몰라요. 왜? 그냥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모습에서 이게 하락으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단정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10년 동안 꾸준히 10년 이상을 이런 식으로 조정받으면서 계속 올라왔던 애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조정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얘가 이제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올라가서 빠지는 자리인지를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LG생활건강의 지금 수익원 자체도 물론 뭐 LG생활건강이 요번에 조금 그거 하긴 했지만 그래도 LG생활건강의 그런 이 수익 자체나 매출 구조를 보면은 아직도 실은 위험 신호가 뜨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얘가 만약에 화장품만 한다. 그럼 화장품 쪽이면 지금 어렵죠. 제가 뭐 화장품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어렵다라고. 근데 얘네는 화장품의 매력이 좀 사라지는 건 맞아요. 전 계속 그렇게 보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얘네를 안 좋게 보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음료라든지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나름대로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쭉쭉 빠질지 버틸지는 진짜 몰라요. 저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일단 157만 원이면 거의 160만 원 여기인데 네네. 예, 이런 주식들이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어려워요. 뭐냐? 분명히 이거를 일봉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하락이 그래도 좀 된 주식이거든요. 보세요. 하락이 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냥 무조건 들고 가야 되냐? 다시 반등할 걸 기대하고. 그것도 장담 못 해요. 그럼 이거 팔아야 되냐? 그럼 또 반등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그래도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좀 어느 정도는 올라온다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더 빠지더라도. 뭔 일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온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막 쭉쭉 뚫고 가는 상승이 빨리 나오거나 그럴 주식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은 적어도 여기서는 저는 홀딩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15%밖에 더 온다는 안 되잖아. 그지? 네. 예, 대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수가 좀 안 되더라도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 일단은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승을 10년 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더 올라간다고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네. 우리 그 현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요 주식은 파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런 주식은요 기관들이 오히려 더 적합한 주식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오래 끌지 마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요거 LG 다시 말할 텐데요. 여기 한 115만 원만까지만 오면은 조금 더 살까 그런 생각도 없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네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17,200원에 20%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데 한우 같은 네. 경우에도 뭐 물론 매력이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죠? 전기차에서도 매출 잘 나오고 실적도 어느 정도 꽤 나오고 해요. 그런데 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해요. 이게 왜냐면 실적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상승이 그렇게 뭐 심한 상승이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은 잘 받고 있는데 좀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려갈. 근데 이게 자동차가 문제는 자동차가 꺾이게 되면은 얘가 같이 꺾여 버릴 거거든. 전 그게 좀 걱정이에요. 혹시라도 자동차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가 꺾여 버리면 얘도 꺾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한번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차라리 더 많이 빠지면 그때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흐름은 나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더 지켜보는데요. 이거는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20% 정도 되는데 지금 72만 6천 원이면 제가 이거 손절 라인이요. 65만 원 종가로 65만 원. 네. 65만 원 깨면은 이건 손절할게요. 왜냐면 이거 깨면은 얘는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65만 원 안 깨면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냥 홀딩 조금 더 해보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페인트죠?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그 반도체 에폭시 쪽하고 이쪽하고 2차 전지 첨가제 쪽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페인트 워낙 조용하던 애가 이런 식으로 솟고 나면 그 다음 주식이 이런 식으로 볼품이 없어져요.
그래서 네, 이런 네. 주식은 실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 네. 웬만하면 지금 빨리 나오세요. 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어야 되는데. 아이, 조금 속이 시원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네,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또 전화 주시고요. 좋은 주말 네. 되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고요. 요즘 독감 예방 맞으셨죠? 아, 나는 안 맞았어요. 아우, 요번에는 독감 예방 좀 꼭 맞으세요. 요번에는요, 미국에서도 네. 그렇고 지금 독감이 조금 심상치가 않대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 아, 꼭 그래요? 맞으세요. 예. 아, 아시겠죠? 네. 꼭 맞으세요. 다음 네, 주에라도.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 받는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창원을 오후 2시부터 가는데요. 요즘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할 때 이제 느끼는 게 이 코로나 이후로 진짜 주린이들이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린이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또 한쪽으로 뿌듯한 게 제가 하는 방송에 있어서 그거를 알아주고 점점 그쪽으로 이렇게 변화하려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 때문에 되게 좀 흐뭇해요. 하여튼 나는 그냥 차트, 난 그런 게 주식이라고 막. 그런 분들은 저희 방송이나 저희 강의 들어봤자 아무 배우는 거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저희 강의나 이런 걸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거를 좀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오늘 오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말씀드렸지만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오후 12시부터 그러니까 정오 하니까요. 다음 주도 두 부로 하는데요. 다음 주 대전은 99명씩, 그러니까 198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0명입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양천구에 사는 오민우입니다. 민우 반갑습니다. 민우님. 민우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요. 아우 근데 목소리는 청년이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민우님. 주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아이고,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옛날에 하셨구나. 예. 옛날에 광화문에서 직장 생활했었는데 거기에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수기할 호가를 때. 적을 때 그때 네. 조금 한 1년 반 하다가 그러고 안 하셨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외국에 이제 지사일 나간 통에 그러셨구나. 그러다 이제 못 하다가 지금 다시 시작한 지는 그래요. 한 7, 8년 됐습니다. 그래도 오래되셨다. 그래요. 네, 이제- 민우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현대 이주엘 현대 이주얼 매수가 얼마요? 1,200원 예. 20%. 네. 코나 아이 네. 24,000원에 20%. 네. 삼성물산 네. 13만 원에 30%. 네. 네, 이렇게- 이상입니다. 이 중에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뭐 다 궁금하지만은 예. 나는 원래 주식 투자를 좀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재무제표를 봐가지고서 좀 오랫동안 투자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하는데 예. 현대 이주일 같은 경우가 원래 그 개별 기업이었잖아요, 이게요. 김상용 씨가 운영하는. 그런데 이제 현대 백화점으로 인수를 됐었거든요. 예. 그 인수되면서 인수 가격이 18,800원인가 19,000원인가로 주당 예. 그렇게 계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 프리미엄. 예. 예. 그런데 오히려 그 인수되고 나서 보통 그렇게 대기업으로 인수되면은 대부분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죠? 이거는 떨어지길래 한번 사봤는데 참 안 올라가네요. 제가 이 회사 네, 코나이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럼 현대 이주엘이 더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잘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뭐 코나이나 현대 이주엘이나 실은 전에 다 탐방을 갔던 회사라 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아마 네. 모르는 부분도 제가 혹시 물어보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딱 제가 들어보고 그 부분이구나. 이런 건 네네. 차트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왜 현대 이주엘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주엘이었어요. 그냥 이주엘. 네, 맞습니다. 네, 이주엘이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대 이주엘인데 맞습니다. 현대 이주엘이
이 현대백화점, 그러니까 대주주가 현대 그린푸드로 바뀌었죠. 현대백화점. 예. 거기. 네네. 그래서 그래서 현대 이지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탐방 갔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이름이 이지웰이었어요. 이지웰이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너무 잘 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전에 한번 상담을 살짝 한번 한 적이 있었을 텐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선택적 복지라는 걸 하는 애들이에요. 선택복지. 그래서 선택적 복지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복지 포인트 쓰는 거예요. 복지 포인트. 그래서 옛날에는 이 복지가 사실상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의료비라든지 뭐 선생님 광화문에서 직장 생활 옛날에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복지라는 거 그냥 의료비나 교육비 무조건 그냥 주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이외에는 없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 복지 포인트 제도로 해서 복지 포인트를 줄 테니까 니네가 원하는 거를 가서 써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100%가 다 복지 포인트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몇 프로까지 쓰더라?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제가 그때 탐방 갔을 때만 해도 한 30% 이상이 그걸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더 늘었겠죠. 약간은 더. 그래가지고 지금 점점 이 복지 포인트로 해가지고 하는 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지 포인트를 쓴다 그러면 그런 온라인몰 같은 걸 다 구축해줘요. 그런 거.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거. 근데 얘네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지 포인트를 얘네만 하는 게 아니죠. 얘네가 시장 점유율은 1위긴 1위예요. 그런데 얘네 말고 한 경쟁 업체가 한 2개 정도가 더 있어요. 2개 정도. 그래서 3, 4가 보통 나눠 먹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얘네가 이지웰이 1위예요, 1위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점유율을 팍팍 늘리기가 어려워요. 이 나머지 애들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 중에 하나는 SK 관련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시장을 서로 이렇게 잘 쪼개먹고 있어. 그래서 점유율을 넓히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갑자기 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네 좋으면서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정적인 수익은 들어가요. 이게 복지 포인트이기 때문에 왜 복지는 계속 써야 돼요. 연말에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저 아는 분도 그러는데 올해 안에 다 써야 되지 그런 게 있더만 그거 제가 보니까 복지를 올해 줬으면 올해 안에 무조건 다 써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 지금 12월에 막 정신없이 쓰시고 막 하더만. 근데 그런 식으로 복지를 갖다 쓰기 때문에 복지 포인트 제도는 기본적인 수익은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 기본적인 수익이 나오는 대신 얘네들은 성장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가 그나마 성장 포인트를 찾으려는 게 뭐냐면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였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공공복지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역화폐. 그 지역화폐 사업.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얘네가 지금 성장 포인트를 찾으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실은 그 현대 그린푸드한테 넘어가기 전에도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공공복지들 많이 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고 지역화폐 사업 때문에. 근데 이 지역화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나눠먹기가 돼요. 그 세 회사들마다. 얘네 같은 경우는 뭐 대전인가 그쪽하고 해가지고 몇 군데를 하거든요. 그 지역화폐도. 근데 이쪽 분야들이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한테 간 거는 맞아. 잘된 선택이라고 봐요, 저도. 왜? 그래야지 얘네가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하고 가서 시너지는 생길 거예요. 시너지는 생기는데 아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18,000원에 가져갔는데 이게 그래서 그럼 좀 빨리 대기업으로 갔으니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빨리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얘네 수익 구조를 따져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선생님? 그래서 네, 알고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하게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코로나를 맞아서 워낙은 얘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그냥 조금씩 올라가래가 코로나라는 애 때문에 그 공공복지라든지 지역화폐 막 했잖아요. 지역화폐 쓰는 거. 이 플랫폼 구축해주고 이래가지고 하는 걸로 얘네가 돈 벌거든요. 거기서 하는 거. 근데 이 지역화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얘네가 오랜만에 성장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주봉인데 잘 보시면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성장으로 주가가 쭉쭉 땡겨가기가 쉽지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실은 18,000원 경영권 프리미엄을 줬지만 우리가 당연히 경영권을 갖고 올 땐 프리미엄을 줍니다. 거의 다. 근데 그 프리미엄 때문에 주가가 거기까지 꼭 올라간다라고 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조금씩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면 떨어지더라도 뭐 몇 년을 걸리더라도 조금씩은 올라올 거다. 왜냐면 이쪽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3개의 회사가 딱 빵빵하게 나눠 먹고 있어가지고요. 얘네가 막
얘네 혼자 막 이렇게 뭘 독식하거나 아니면 막 갑자기 장사를 잘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그게 하나의 또 성장의 그 한계가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투자로 뭐 가져가신다면야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수익을 내거나 그러기도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 뭐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장기로 알겠습니다. 가져가셔도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큰 수익을 내기도 좀 쉽진 않을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네.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24,000원에서 이제 지금 들어가셨는데, 이거 혹시 24,000원이면 옛날에 사신 거예요? 예, 좀, 바로 거래 정지가 됐다가, 예. 근데 바로 시작하면서 그때 샀었습니다. 그때. 근데 쭉 올라갈 때 하나도 안 파신 거예요? 혹시 죄송한데. 예, 하나. 아, 회사 내용을 보니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지금 그게 지역화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역화폐가 좀 더 활성화가 되면은 활성화되면? 예, 상당히 올라갈 거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판단을-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순식간에 뽑잖아요, 한번. 그럼 이 자체가 악재가 돼버려요.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아니, 왜 내용이 안 바뀌었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뽑았다는 게 악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뽑은 게 악재가 돼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시세를 뽑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 하나도 안 파셨어요? 내가 그게 안타까워서 여쭤본 거야. 왜냐면 이거 이렇게 소수면 일단 무조건 하다못해 3분의 1이나 절반이라도 팔고 봐야 돼요. 이럴 때는. 근데 그게 좀 대응이 좀 안타까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떡하죠, 선생님? 이 내용이 이미 이걸로 어느 정도 시세를 뽑은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주가가 이게 다시 뽑는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금이라도 기술적으로 반등 들어오면은 저는 절반 정도라도 날리고 절반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20%를 사셨으면 20% 다 들고 있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뽑은 것 자체로 이미 매력을 아까 좋게 보셨던 그 매력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 같은 거 한 절반 정도는 조금 반등하면 그냥 파시고 절반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삼성물산인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금 다시 다 빠지고 있거든요. 삼성물산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물산도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래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13만 원 30% 아이고 많이 사셨구나. 어차피 이거 뭐 들고 있으면 나중에 이 정도 가격은 손실은 안 볼 가격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건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건설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뭐 어떤 분이 지금 최종 후보들이 지금 이제 다 가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뭐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중에 뭐 한 명이 된다라고 뭐 다들 많이들 생각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의 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물론 건설에 대해서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이 경제가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이게 정책을 마음대로 필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솔직히 약간은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지금 새해 그 정보가 들었으면 또 이제 공급을 확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그렇게 못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 건설주에 대해서는 계속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민우님. 하여튼 뭐 어떻게 좀 성에 차셔야 되는데 성에 못 찬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우님,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 완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창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백신 유무에 따라서 그건 아닙니다. 백신 안 맞으셔도 저희 그런 차별 안 해요. 국가에서 그런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신 맞고 안 맞고는 전혀 상관없고 단 마스크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예, 마스크는 꼭 하셔야 되는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백신에 대해서는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독감 백신을 맞으시든 안 맞으시든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든 안 맞으시든 전혀 상관없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2시부터입니다. 60명씩 1시간 20분씩 강의를 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천안에 사는 승현이 엄마예요. 성남이요? 천안. 아, 천안에 사신 누구요? 승현이 엄마. 승현이 어머님 반갑습니다. 승현이 어머님 연세가? 60대 초반이요. 주식 경력은? 1월부터 시작했어요. 1월이요. 그래요. 승현이 우리 승현이 어머님 일단 먼저 어떤 게 궁금하세요? 꿀브레인이 가장 궁금하네요. 솔브레인, 그러니까 있는 걸 좀 불러주셔야 제가 알지. 솔브레인 갖고 계시구나. 매수가 얼마예요? 솔브레인이 31만 129원에 20%고요. 예, 코롱 플라스틱이 18,940원에 20%. 예, 젠티움 예. 8만 958원에 20%. 예. 극동유화 4,776원에 10%. 일단은 근데 솔브레인이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주식 1년 하셨다 그랬죠? 아직도 1년 안 됐죠. 1월부터 했다 그랬나요? 예. 1년이 채 안 되셨네. 그래요. 일단 지금 제가 계좌 상태를 지금 일부러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목을 어떤 걸 선정하셨나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4,780. 근데 죄송한데 그 종목 선택을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한 것도 있고 리딩 받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요 전부 다 물려 있는 것만 있어요. 얘 뭐요? 다 지금 물려 있는 상태라고요. 이거는.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1월에 주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종목들을 제가 하나같이 다 봤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주식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거를 안 따지고 그냥 사시는 경우가 지금 거의 다 나오세요. 그런 게.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사세요. 보니까. 그게 그죠? 리딩 받았었어요. 네. 근데 실은 주식이 많이 올라간 거는요.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게 가장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 제가 항상 많이 올라간 주식 뭐라 그래요?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안 좋다고 하시죠? 물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기 뭐예요? 저기 뭐예요? 이 위지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희 방송 아마 그때 못 보셨겠지만 제가 위지익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올라가기 전에 이 회사 진짜 뿅가게 뭐 이런 회사다. 왜 위지익인지 제가 what is what 그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얘네 이름도 왜 그랬는지까지 다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제가 위지익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위험합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메타버스는 물론 올라가고 있지만 얘가 대장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대장주 아니면 소개 잘 안 해요. 진짜 좋은 회사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하는데 탐방 가서. 근데 탐방 가보면 알아요. 이 회사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위지익 봤을 때는 이 회사는 뭐 올해 주가가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그것까지는 저도 뭐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무조건 되긴 나중에 된다. 왜냐하면 가보면 와 이거 진짜 될 수밖에 없겠는데 구조가? 그게 딱 와요 감이. 그래서 이거는 차트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좋은 거다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 회사 제가 별로 안 좋게 얘기하는 이유가 물론 뭐 메타버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뭐 회사가 그럼 내용이 많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저 탐방 갔을 때하고 내용 바뀐 거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건 그 자체가 악재가 돼버려요. 언제든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걸 여러분들 왜 반장님 왜 그때는 왜 지금은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많이 올라간 건 악재가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항상 지금 마찬가지로 승현이 어머님 주식 지금 선정을 하실 때 앞으로 절대 이렇게 선정하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건 너무너무 안 좋은 습관이고 지금 솔브레인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지금 솔브레인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보세요. 올라간 거 다 빠졌어요. 보이세요? 네, 올라간 거 다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솔브레인이 솔직히 말해서 막 올라가야 될 만큼의 매력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이 회사가 아주 매력 있다라고는 안 보여요. 솔직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무슨 반도체 이렇게 시가격 쪽하고 막 하는 애인데 그리고 2차 전지도 하고 소재도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이 회사가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이게 인적 분할해가지고 지금 인적 분할한 가격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 회사 잘 아시다시피 인적 분할 이제 좀 있으면 인적 분할한 가격까지 내려와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얘도 신규 상장 패턴에 해당은 해요. 그래서 신규 상장 패턴에서 이제 여기서 언제 돌려 세워야 돼요. 얘 여기 어디에서 만약에 여기서 돌려 세우지 못하고 얘 얼마예요? 그 2만 원인가요? 2만 원? 예, 20만 원? 20만 원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얘 진짜 골치 아파져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얘는 지금 빨리 이제 돌려 세워야 돼요. 여기 어디에서 돌려 못 세우면 근데 돌려 세우더라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매수가 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요. 돌려 세워서 그냥 좀 반등 나오면은 매수가나 뭐 매수가 약간 위나 그 정도 되면 그냥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요, 올해가 이제 내년에는 반도체가 좀 살아난다고 해서 좀 내년에 가면 매수가 근처는 오나 싶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매수가가 솔직히 뭐 아주 어려운 가격은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매수가 가격까지는 뭐 언제든지 막말로 기술적인 반등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 산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반도체 경기가 요즘 1년 주기로 움직여요. 그래서 근데 반도체 경기가 실은 내년에 살진 않습니다. 내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년 하반기나 후년이 초반이에요. 예. 그런데 그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하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죠. 아닌가요? 예. 네. 그러면 경제가 좋아져요? 안 좋아지겠어요? 별로 안 좋아지죠. 그러면은 반도체 소비가 많아질 것 같아요? 안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또 반도체 사이클이 온다고 해서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반도체에 대해서 자꾸들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작년에 반도체 수요가 좋았던 거는 뭐냐면 미리 땡긴 거예요. 땡긴 거. 그래서 이 시간이 약간 틀려지고 있어요. 반도체 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반도체 주기 그렇게 된다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투자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물드시는 거예요, 다들. 근데 반장님, 예.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있지만 2차 전지도 예, 같이 맞아요. 하는 그래서 거잖아요. 제가 근데 31만 원까지도 뭐 반등하면 가능해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실은. 네. 예, 그래서 다른 반등은 2차 가능한데 전지는 대신 가격 근처 오면 그냥 정리하자는 거야. 나중에. 뭔 네, 말인지 이해가 네. 되시죠? 오래 끌고 가지 말고. 그래요. 그럼 네. 빨리빨리 나머지 차트를 하겠는데요. 그리고 코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소순 주식 사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그거는요, 샀다 팔았다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고양이가 밤눈 어둡다고요. 그게 그렇게 그런 하시면 것 잠깐 같아요. 막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다가 물리면 이제 그냥 끝장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는 빨리 나오세요. 아시겠죠? 예. 얼마까지 반등을 할 반등 얼마까지는 몰라요. 근데 얘 매력이 없는 건 이제 매력이 이제부터는 없을 거예요. 계속 좀.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오시는 쪽으로 하시지 않으면은 더 밀릴 겁니다. 이제 보세요. 손절가를 얼마로 잡을까요? 네? 손절가를 얼마로 잡을까요? 손절가요? 얘는 그냥 전 웬만하면 저는 그냥 바로 팔아요. 전 아닌 주식은 오래 끌고 가질 않아요.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저는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싶네요. 그리고 극동유화인데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올랐다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매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극동유화라는 회사도 실은. 이게 뭐 기름값적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 석유 유통하는 회사라 해서 윤활유 만들고 근데 얘가 실은 기름값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주가 보면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그래서 이 회사는 웬만하면 그냥 이 극동유화 근데 왜 건드리셨어요? 이거 1월부터 주식하신 분이 건드릴 만한 주식이 아닌데. 그냥 상한가 쫓아가다가 이거 그냥 웬만하면 반등 좀 나오면요. 그냥 조금만 수익 나시면 그냥 바로 나오세요. 아시겠죠? 얼마까지 반등 봐요? 예? 기술적 반등으로 얼마까지 보세요? 그건 저 기술적인 건 잘 안 따져요. 저
전 차트를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펀더멘탈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뭐 반등 높이가 어디다 전 그런 건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반장님 이거 저기 매수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그거 모르죠. 그거 점쟁이만 알죠. 반장님 다른 분들은 많이 얘기해 주시던데.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가치가 그 올라올만 뭐 기술적인 거라는 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 당시에 또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뭐 절대 그 가격까지 못 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요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89,000원, 81,0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올라가실 때 그냥 막 사셔버리셨어요. 이게 좀 했는데, 일단 요것도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은 정리하시는 쪽으로 그냥 저는 웬만하면 한 65,000원 근처만 와도 그냥 웬만하면 이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덴티움이라는 회사도 일단은 수익원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회사예요, 이게. 이게 임플란트 2위 업체인데 얘가 오스템의 한 반 정도, 하프 정도 돼요, 시장 점유율이. 반. 그래서 2위인데 좀 갭 차이가 나요, 오스템하고는. 근데 얘네가 중국 인도 쪽인데 얘네 매출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국내가 아니에요. 중국이 훨씬 많이 나요. 중국이 얘네 매출이 한 50대고 국내가 30, 제가 이것도 아는 이거 얘 옛날에 제가 탐방 갔었는데 국내가 30 정도 돼요. 근데 얘네 중국 쪽 갖고 맨날 밀었거든. 근데 중국 쪽에서 애 먹으면 얘네 애 먹는 구조야. 그래서 얘네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그냥 조금이라도 기술적인 반등 나오면은 그럼 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전화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현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창원을 갑니다. 창원 오후 2시부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시부터 2부로 구성합니다. 1시간 20분씩 강의하고요. 1번부터 60번까지 1부 들어오시고요. 61번부터 120번까지가 2부를 들어오실 수밖에 없고요. 백신 유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길어서 아마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재밌는 내용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실 분들은 기대하시고 특히 주린이들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NC소프트입니다. 아이고 NC. 그래요. 다시 또 내려오고 있죠. 그래요. 실은 NC소프트 저는 그저께 상한가 들어간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뭐 한다는 것도 아니라 이제 할 거다, 할 예정이고 뭐 그렇게 뭐 그 말 한마디에 상한가가 왜 가냐고. 그러니까 이게 투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게 그만큼 투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저께 보세요. 다시 밀리는 거, 막 마이너스 9%, 10% 막 어저께 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갭은 메꾼다니까, 이런 식으로. 요번에 이 갭 메꿨죠. 그리고 요 갭도 메꾸다가 지금 말았는데 첫 번째 갭도 이렇게 갭은 메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빠지는 게 무서운 거야. 근데 얘는 다시 조금 올라올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개인들이 이러면 이제 이거 사버립니다. 그게 쥐약이 됩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거는 빨리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웬만하면 빠져나오시라. 다음 종목. 하나에어로입니다. 012450입니다.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속된 말로 좋았다는 애들이 보시면요, 다 보세요. 제가 번지점프 내려가는 번호표 하고 기다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 종목들이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안 내려오던 애들도 다 교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자동차도 안 내려갔다고 굳건히 믿고 있는데 자동차도 이제 보세요,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번호표 기다리고 있는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2,000원 매수가인데요. 이것도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이것도 정리하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두산중공업 034020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데, 역시나 알고 계시죠, 지금. 이 두산중공업 쪽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환경 부분에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다시 얘네가 하는 분야들이 지금 뜨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28,000원 매수가인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는데 얘도 오래 끌고 가지 마세요. 얘도 그냥 봐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바로 정리하는 쪽으로 좀 수익 나면은 일단은 정리해 놓고 보는 게 낫지, 얘가 막 이런 식으로 또 쭉쭉 뻗는다? 그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수익 좀 나면은, 아니면 비중을 줄이시든거나 수익 나면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가온미디어. 오랜만에 하네요. 가온미디어 결국은 여러분들 참 이 가온미디어 옛날에 상담 많이 했는데 보세요. 결국은 뽑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회사는요, 실은 수급 때문에 못 갔던 회사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회사 괜찮은 회사 맞다고. 보세요.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왜냐면 가온 미디어 때문에 상담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 주식이 언제 갈지는 진짜 몰라요. 근데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보기에 전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번에 가온 미디어도 보셨으면 제가 뭐 빠졌을 때 가온 미디어 한 번이라도 아, 이 회사 나쁩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 왜? 난 틀려서 제가 욕을 먹는 있어도 아니 내가 보기에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욕한다고 아, 그거 무서워가지고 말 바꿔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틀리면 틀리는 거 어쩔 수 없지.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매력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매력을 결국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그냥 쭉쭉 날아간다? 그건 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제는 약간씩 조심하시는 게 점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아모레지입니다. 002790. 예. 2790. 예. 아모레지인데요. 예. 결국 화장품 다시 빠지죠. 제가 여러 번 경고했죠. 화장품은 여러분들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도 자꾸 무슨 뭐 새로운 작품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국의 로컬 화장품들이 지금 얼마나 끝내주는지 아십니까? 시장 점유율들.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한테 뺏겼던 시장 점유율들 미국, 중국의 로컬 화장품 애들이요. 지금 자기네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정확히 하셔야 돼. 지금 한류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막 이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매스컴에서도 좀 이런 보도는 똑바로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중국의 화장품 회사들 보면요. 랭킹에 빵빵한 애들 옛날엔 중국 회사가 없었어요. 지금 중국 회사 막 2개, 3개, 4개 들어와 있어요. 자기네 로컬 화장품들이. 근데 어떻게 자꾸 중국만 좋다. 그러니까 화장품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까? 투자자들한테. 지금 상황이 틀려져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경고했잖아요.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반등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거 정리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다음 종목. 예, 인선 ENT입니다. 060, 예, 150. 인선 ENT. 뭐, 인선 ENT 같은 경우에 뭐, 특별히 저는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없으니까 얘는 환경 파괴 산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없잖아요, 이제. 지금 이런 데 이제 환경 파괴 산업 허가 주겠어요? 허가 안 주지. 그래서 인선 ENT 같은 경우에 저는 굳이 생각이 바뀌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거는 계속 홀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엑세스바이오입니다. 95, 예, 0130. 예, 130 엑세스바이오인데요. 엑세스바이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 뽑으면 나면은 뭐예요? 도망가야 돼. 주가 뽑으면 도망가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고생하고 있죠. 17,000원 매수가인데요. 요거는 그냥 보니까 요 갭 노리셨나? 갭 노리셨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냥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은 이거 웬만하면 나오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 그거만 적당히 어느 정도 드시면 그냥 나오시는 쪽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코리아센터입니다. 290-510 코리아센터인데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점점점 내려가고 있죠.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애들 이러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밀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파실 수 있는 기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8,700원 매수가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못 팔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이수앱지스 086, 예, 890 이수앱지스인데요.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재료 그때 올 상반기에 터트리고 나서 보세요. 그때 엄청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보세요. 어떻게 됐나. 이럴 때 사신 분들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고. 15,700원. 그나마 이분은 15,700원 여기야. 그나마. 근데 이것도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터셔야 돼요. 이수웨지스가 그렇게 매력이 큰 회사가 아니에요, 실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끌고 가는 회사가 아니에요, 실은. 그런데 이게 워낙 잠잠했던 회사가 그런 재료로 터지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파셔야 돼. 그건 사는 회사가 아니라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항상. 그렇지 않으면 고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런 거는 꼭 좀 명심해 주세요. 앞으로도 그것만 잘 명심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지? 그렇게 올라가면 판다, 사는 게 아니라.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주린이들이 저희 방송 많이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기쁜데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이 워낙 위험한 시장이라서 여러분들 버블이라는 걸 제대로 보시지 못한 분들은 왜 과거에 99년, 2000년대나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20년 이상 하신지 하는 분은 못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제가 하는 말 잘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많은 분들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